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켜주십시오. 아, 오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목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막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1분, 2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1편 다 그 원인과 평가법 다 보셨죠? 그건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복습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인터널과 엑스터널 스냅핑 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인터널 스냅핑 힙 관련된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빠르게 1분 정도, 1분은 좀 오바고 한 3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인터널 스냅핑 힙이 그 우리가 장요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은 이 레설 트로켄터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이 레설 트로켄터와 장요근의 힘줄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지나가면서 나는 이 소리, 연발음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했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논문에서는 바로 이 장요근 텐던 힘줄이 이 치골 위에 있는 그쵸? 치골 이 에미넌스 쪽을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나는 소리인 경우가 가장 많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힙 플렉션을 하게 되면 장요근은 이 외측으로 벌어지게 됐었고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힙 익스텐션으로 다리를 펴게 되면 장요근의 힘줄은 안으로 들어오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몇몇 스냅핑 힙의 케이스를 예시로 둔 그 자료들이었는데 이게 T가 텐던이었고 M이 머슬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로그렉 포지션이라고 누운 자세에서 힙 플렉션과 이 에비덕션 그리고 엑스터널 로테이션 개구리 다리처럼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벌렸을 때 텐던이 이제 가장 위쪽 배 쪽에 있게 되고요. 이 아래 SPR은 이 치골 뼈죠. 그래서
다리를 이제 이 그린 B가 피게 됐을 때 다리를 피면 이 머슬들은 메디얼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 있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텐던도 같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머슬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휙 바깥쪽으로 휙 비껴 나가면서 텐던이 빠르게 이 치골 뼈를 툭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C와 같이 여기서 땅 때리면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렉 포지션으로 힙 플렉션을 할 때 말고 다리를 필 때 소리가 났던 케이스였죠. 가장 많았던 29건의 케이스 중에 14개가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보고됐었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장요근의 힘줄이 안쪽과 겉쪽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제 힙 플렉션 상태로 올라갈 때 외측이 이번에는 왼쪽이죠.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방금 거는 오른쪽이었지만 이번엔 왼쪽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오른 다리가 되고 이것은 왼 다리가 되는 거겠죠.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왼쪽 다리가 되겠죠. 이쪽이 오른쪽 다리가 되고 그래서 다리를 프로그렉 포지션으로 힙 플렉션으로 들어 올릴 때 당연히 이 장요근과 장요근의 힘줄들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두 갈래로 장요근 텐던의 헤드가 나뉘어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도 여기를 이 MH가 그러니까 메디얼 헤드가 레터럴 헤드를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프로그렉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도 이 치골뼈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반대로 다시 익스텐션으로 그러니까 뉴트럴로 돌아올 때도 똑같이 이 넘어왔던 게 다시 넘어서 자기 자리로 가면서 똑같이 소리가 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면 올릴 때도 나고 내릴 때도 나고 방금 전 거 14건으로 보고됐던 가장 많았던 이 케이스는 내려갈 때만 소리가 났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파라레이블러 시츠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과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벌사 그 윤활 주머니죠. 윤활 주머니, 윤활액이 이렇게 모여 있는 주머니들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그쪽 지방이나 아니면 조직 세포들의 어떤 비유로 인해서 어, 올리거나 내릴 때 똑같이 소리가 날 수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렉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고 이 뉴트럴로 돌아가는 건 이제 다리를 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냅핑 힙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죠. 여기서 뭔가 통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가장 그 확연하게 이 양성과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소리가 나는 거. 네, 그리고 약간의 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좀 스페셜 테스트라 가정하면 이렇게 계속 장요근이 문제였으니까 장요근의 근육들이 좀 올바르게 쓰이는지 근신경계는 괜찮은지 이렇게 도수근력 검사를 했을 때 장요근에 통증이 없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토마스 테스트로 이 장요근의 길이들 잘 신장이 되는지도 함께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된 게 이건 익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고요. 익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고 얘는 인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었죠. 여기 보시면 토마스 테스트가 지금 두 개인데 모디파이드 토마스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이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그냥 오리지널 토마스 테스트는 그 매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에서 말고 그냥 맨 바닥에서 하는 것을 토마스 테스트라고 하고 모디파이드는 이 테이블 끝에서 하는 걸 모디파이드 토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습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여기 뭐 내용적으로 좀 궁금하거나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복습해 주시고 계속 지금 인터널 스냅핑 힙에서 장요근 계속 나오죠. 장요근이 계속 문제였고 그럼 이제 장요근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장요근 강의에서 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키워드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찝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요근은 우선 크게 보면 이 소아스 메이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일리아커스, 마이너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절이 좀 안 되는 확률로 있고 없고가 이게 좀 나뉘고요. 마이너가 없는 사람들은 이 메이저가 이 마이너의 역할을 좀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메이저라고 칭하겠습니다. 소아스 메이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리아커스입니다. 장골근. 자, 이 소아스 메이저를 보면 허리뼈 옆에 바로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뼈가 축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니까 이 축 옆에 바로 부착되어 있으면서 옆에 바로 양 사이드로 딱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니까 허리뼈가 흔들리거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얘네들의 움직임의 위협으로부터 얘네들을 좀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뭐 사이드 밴딩이나 회전 같은 그런 움직임들에서 특히 더 양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이 근육들의 위치가 사이드 밴딩이나 회전에 훨씬 유리하게 그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도 이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상으로 왼쪽 다리를 힙 플렉션을 해도 오른쪽 이 소아스 메이저들이 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데드버그 같은 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한 다리를 들거나 내릴 때 반대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쪽에 이 소아스 메이저들이 활성도가 떨어진 겁니다. 한쪽 다리를 움직일 때. 그 코어가 적절하게 잡혀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에 이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아스 메이저가. 아래쪽으로 보면 펠빅 플로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죠.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으니 호흡에도 당연히 관여를 하고요. 아래쪽 펠빅 플로어와 연결이 함께 되어 있으니 코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장골근은 골반을 이렇게 넓게 일리악 화사 장골의 오목한 부분에 넓게 부착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장요근 하면은 힙 플렉션이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로 생각이 나는 액션이 그 골반의 전방 경사잖아요. 안테리어 틸팅. 그 두 가지 힙 플렉션과 안테리어 틸팅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어,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골근입니다. 대요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근육이 아닙니다. 허리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요근이고 실제로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장골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장골근과 뭐 이 대요근은 주로 레설 트로켄터에 부착이 되고 어, 자세히 보시면은 레설 트로켄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힙 조인트, 이 아세타블럼과 피머럴 헤드 앞쪽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지나가죠. 이렇다는 얘기는 힙 조인트 앞으로 감싸게 되면서 이 우리 힙 조인트 안에도 레이브럼이 있죠. 이렇게 고무 링처럼 관절의 결속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레이브럼과도 같이 좀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힙 조인트에서 그 피머럴 아세타블럼 인피지먼트 같은 힙 조인트에서 찝히는 현상이 났을 때 이 앞쪽에서 뭔가 이렇게 찝히거나 불편을 겪을 때도 장요근이 좀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대요근과 횡격막의 연결을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골근이죠. 이 옆면으로 좀 보면 확연히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게 대요근은 허리뼈 바로 옆에 붙어서 아래쪽으로 피머와 연결되고 장골근은 확실히 골반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근육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얘네 둘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고 재밌는 것이 일리아커스, 즉 장골근은 이 대퇴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이 그러니까 소아스 메이저, 대요근 같은 경우는 이 허리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신경 지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로 컨트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경 지배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로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리아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익스텐션은 룸바입니다. 룸바니까 허리뼈니까 이 로도식한 커브, 허리 신전을 만들고 안테리어 틸트는 골반의 전방 경사를 만드는 거죠. 장골근은 그래서 이 흔히 장요근이라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만들고 반대로 이 대요근 같은 경우는요. 플렉션을 만들어요. 허리를 익스텐션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정하게 플렉션을 만들고 그러면서 골반의 후방 경사를 도와줍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약간 이 치골 상가지 쪽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대우근은 이 허리뼈 옆에서 치골 상가지 쪽으로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지금 앞쪽으로 떨어지게 돼서 이 근육이 수축한 다음에 허리뼈가 잘 고정되어 있다면 수축하면 당연히 골반의 후방 경사를 좀 도와주겠죠. 약간 뒤에서 앞으로 주행하면서 수축하니까 골반을 이렇게 앞쪽을 위로 가게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반 후방 경사를 도와주고 허리를 굴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우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좀 단어로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대우근은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근육이고 일리아커스는 힙 플렉션, 즉 힙 조인트의 움직임, 모빌리티가 중요한 근육이 되겠죠. 장요근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그래서 이런 장요근들의 기능이 좀 소실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조인트 센트레이션이라는 관절 중심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요근이 이 힙 조인트 앞쪽에 아세타불럼과 이 레이브럼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층에서 힙 조인트 안정화 역할을 해줍니다. 뒤에는 둔근의 이 후방 둔근의 깊은 쪽 섬유가 장요근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인간이 앞뒤로 움직임이 제일 많죠, 시상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관절이 딱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안정화 역할을 만들어 주는데 장요근의 이런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좋지 못하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대퇴골두가 피머럴 헤드가 앞쪽으로 많이 밀려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보통 고관절 앞쪽이 좀 찝히는 느낌 혹은 앞쪽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찝히는 통증, 뭐 이런 고관절 앞쪽의 불편 이런 것들을 FAI, Femoral Acetabullar Impingement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이렇게 프로닙 익스텐션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것을 또 명확하게 우리가 임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를 촉지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림처럼 이 둔근과 장요근의 밸런스가 좋아서 관절의 중심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요근과 둔근의 밸런스가 깨져서 이 역할들을 햄스트링과 힙 플렉서들, 뭐 대퇴직근, 동공근, TFL 이런 애들이 하게 되면 이 대퇴골두는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촉지하고 있는 그레이럴 트로켄터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지금 만지는 느낌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다리를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임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관절 중심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아세타뷸럼 위쪽에서 이런 변형들, 핀서 아니면 피머럴 헤드와 넥의 변형, 그러니까 이 힙 조인트 자체의 공간들이 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핀서와 캠이 동반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런 고관절의 통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논문이고 이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던 거죠. 여기 보시면 히든 머슬이래요. 장요근이. 굉장히 숨은 히든 카드 역할을 하는 머슬이고 제목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앱스트랙에서 정리해 준 그대로 아나토미를 조금 리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그 병리적인 현상들, 그리고 임상 테스트들, 그리고 여기선 그 보존 치료, 즉, 그 재활 운동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육들을 이완하는 것부터 그리고 재활 운동법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그 자료입니다. 꼭 지금 뭐 보지 않으셔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풀어드리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고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인 것 같아요. 자, 이 해부학에서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femoral triangle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FAI나 femoral acetabular impingement나 아니면 뭐 앞쪽에서 찝혔다, 불편하다, 뭐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것이 어디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애매하게 이쪽을 많이 손으로 짚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쪽인 것 같다. 바로 요쪽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femoral triangle입니다. 트라이앵글의 구성은 여기가 지금 인구이나 리가먼트죠. 위쪽을 제가 이 그림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좀 잘랐는데 여기가 인구이날 리가먼트 서해인대라고 하고 대각선으로 쭉 가로지르는 게 바로 봉공근이죠. 사토리어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약간 위쪽으로 주행해서 치골에 붙는 어덕터 롱거스 이렇게 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피모럴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당연히 피모럴 널브 있고 동맥과 정맥들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같은 쪽에 있는 얘가 마찬가지로 좀 잘렸지만 얘가 바로 장요근이죠. 일리아커스. ASIS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다시 위치를 보면 그렇죠.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리아커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요근 같은 것들이 만져질 수 있겠죠. 네. 보통 이런 통증은 걸을 때 초기 디딤기, 그러니까 발을 즉 앞으로 이렇게 낼 때, 고관절이 힙 플렉션이 될 때, 그리고 뛸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통증들이 나오고 킥하는 순간 있죠. 아니면 킥이 많은 스포츠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등산을 한다거나 다리를 좀 이렇게 넓게 힙 플렉션을 넓게 써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증들이나 문제가 이제 되고요. 이것과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된 게 허리 통증이죠. 우리가 허리가 아프게 됐다. 만성적으로 좀 허리가 아프게 됐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니까 이것을 걷거나 특히 보행에서도 고관절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이 보행의 동작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관절이 묶여 있으니까 허리를 계속 움직이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허리는 이 스테빌리티한 관절과 근육들이어야 되는데 허리가 골반 전체가 움직이면서 허리가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허리가 그 안정성을 조금씩 소실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는 뭐 로도식 커브도 있을 수도 있고 카이포식 커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좀 틀어진 골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쪽에 힙 익스텐서들 힙 신전하는 근육들 대표적으로 대둔근이 있겠죠. 그런 근육들의 이제 약화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소리 하죠. 여기서도 장요근과 대둔근 밸런스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면 이 통증도 좀 경감이 되고 움직임의 패턴도 좀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스트레칭을 많이 하죠. 장요근 스트레칭, 이런 힙플렉서 스트레칭 많이 하시거나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이 장요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실제로 받으시나요? 장요근이 늘어나는 느낌 받으십니까?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 지도하셨을 때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의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 장요근의 좀 디테일한 기능의 부학으로 보면
우리가 늘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장골근이 돼야겠죠. 대요근은 늘릴 필요가 없는 근육이죠. 허리뼈 옆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움직임에 많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럼 장골근을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를 그리면 불리해지겠죠.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골반은 후방경사되고 힙이 플렉션이 아니라 익스텐션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장골근은 잘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을 보면 전방경사가 굉장히 과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이건 힙이 익스텐션 상태라고 보기 힘들죠. 익스텐션 0도의 익스텐션보다는 약간 뭐 한 2, 3도의 플렉션에 가깝거나 0도에 미치지 못하는 익스텐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저기 대요근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거예요. 장요근 스트레칭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장요근을 스트레칭 하지만 지금처럼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엄한 놈만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 거죠. M1 허리만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힙 플렉서들의 스트레칭이 필요한 경우들은 장요근 뭐 예를 들어 골반에 전방 경사가 있다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장요근이 타이트하다 이러한 가설들로 이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죠. 이때 사실 장요근은 타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트한 건 타이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척추기립근 뒤쪽에 있는 척추기립근과 이 앞쪽으로 넘어오면 사토리어스, 대퇴직근, 렉터스 피모리스, TFL 이런 애들이 그 골반을 아래쪽으로 강하게 끄집어 당기면서 이 골반의 전방 경사를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다른 근육들은 없지만 장골근도 딥 머슬입니다. 장골근도 딥 머슬이에요. 근데 봉공근, 저기 대퇴근막장근, 대퇴직근 얘네들은 다 표면에 있는 큰 머슬들입니다. 슈퍼피셜 층에 있는 머슬들이에요. 빅 머슬이고 장골근은 속근육입니다. 이 강한 애들이 당연히 끄집어서 가서 어떤 문제들이 골반의 변형과 문제들이 생긴 거지 얘네들이 뭔가 골반에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경우들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타겟돼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머슬들이고요. 조금 관점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큰 근육들 RF가 렉터스 피모리어스, TFL은 대퇴근막 장근인지 아시죠? 대퇴직근과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큰 근육이고 보라색이 이 장요근이에요. 여기 튜빙 밴드가 두꺼우니까 얘네들이 저항이 훨씬 세겠죠. 이걸 자꾸 이렇게 쭉 늘려볼게요. 굳이 뭐 늘려보지 않아도 누가 먼저 늘어나고 누가 많이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약한 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좀 풀어주고 이완시켜줘야 되는 애들은 이 노란색 애들인데 괜히 엄한 애들만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통증만 유발시킬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스트레칭은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괜히 허리만 더 아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구 자료에서 보면은 이런 토마스 테스트 상태에서 이 장골근을 이완시키거나 장요근을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대퇴직근들 혹은 봉공근 이런 근육들을 이제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장골근을 이완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반은 뉴트럴 하거나 혹은 후방경사를 이루어야겠죠. 약간의 후방경사, 뉴트럴. 그래서 둔근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장골근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힙 익스텐션의 각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스트레치 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골근들이 이렇게 좀 많이 구축되어 있다, 굳어 있다, 타이트하다 이런 경우는 골반의 전방 경사보다는 이 힙 플렉션으로 좀 구축되어 있거나 골반이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피머와 펠빅이 같이 이렇게 좀 만나면서 단단히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하게 익스텐션을 주면서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익스텐션에 0도에서 뭐 한 5도 굉장히 작게 이 앞쪽 정말 요 앞쪽 부분만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분은 이제 물리치료사인데, 치료사 선생님 보시면 이 손을 ASIS 쪽으로 이렇게 대서 골반이 이렇게 전방경사가 돼서 과하게 요추가 신전되거나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발바닥은 몸에 이제 갖다 대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골반의 전방경사나 얘네들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같이 몸으로 좀 막고 있죠. 그리고 손으론 이걸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 환자의 엉덩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고, 이 오른팔로 이것을 이렇게 좀 내리면서 여기 이제 실제 장요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상호 억제라는 거죠. 클라이언트 혹은 환자가 엉덩이 수축을 할 줄 알면 훨씬 더 잘 늘어나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햄스트링을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뭐 어떤 구조물 위에 다리를 올리면서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코어가 올바르게 확립이 된 채로 혹은 아니면 허리의 이 신전과 함께 더불어서 햄스트링에 반대될 수 있는 대퇴사두근을 힘을 꽉 주면 얘네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을 이제 한다고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쭉 당겨가면 힘이 없으면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잖아요. 그게 골반의 전방경사를 막아주기 위해서 엉덩이도 힘주고 복부 근육들에도 힘주고 햄스트링에도 힘을 주면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당겨져서 갑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지금 주동-기랑 관계죠. 그쵸? 주동근을 스트레칭을 시키고 싶은 그 근육에 기랑되는 근육을 수축하는 겁니다. 컨센트릭 컨트랙션으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인 그 스트레칭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원리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말고 또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지금 어디에 손을 대고 있는 거냐면요. ASIS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구이널 리가먼트가 있고 ASIS가 있으면 ASIS 바로 아래쪽이 아니죠. 안쪽 ASIS가 있으면 이 약간 안쪽 혹은 이렇게 위쪽 이런 쪽을 팔페이션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SIS 바로 안쪽 거기서 한 1, 2cm 조금 더 들어가면 약간 그 대요근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이 대요근까지도 같이 촉지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근육들이 촉지가 가능해. 더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이 있죠. 동맥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안쪽은 이렇게 손 갖다 대고 있으면 동맥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촉지를 할 때는 이쪽을 이제 촉지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실제 사람의 그림처럼 이렇게 피모럴 트라이앵글이 있을 때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이널 리가먼트 그리고 이 장요근 그리고 봉공근 이 어덕터 머슬들 이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굉장히 톤이 높습니다. 톤이 높다는 건 뭉쳐 있거나 딱딱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도 뭐 굳이 토마스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지 않고도 바로 체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면 훨씬 이쪽을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그 피부를 이렇게 롤링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들의 톤이 이렇게 다르면 피부 조직들을 만졌을 때도 똑같이 한쪽 피부에서 뭔가 잡히는 게 있거나 두꺼운 두께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조직들을 이게 좀 약간 이게 꼬집듯이 살짝 꼬집듯이 잡아서 이것도 같이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 제 뭐 클라이언트 네, 아닙니다. 가끔 장요근을 이제 촉지한다고 해서 배꼽 옆을 막 이제 눌러서 막 들어가는데 이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요. 이 위로 올라가면
일단 복부 근육이 있어요. 이 복직근이 있고 그 복직근과 외복사근들이 연결되는 이 어퍼뉴러시스 복건막도 있고 복부 근육도 이렇게 쭉 팽배해지고요. 그리고 배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만 여기를 만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을. 허리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깊이 눌러야겠습니까? 그럼 안에 장기들은요. 이게 촉지가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신의 손이 아닌 이상 아니면 초음파로 보고 뭐 손을 찔러 넣을 겁니까? 네. 근데 배 누르는 거예요. 장기 누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촉지할 땐 항상 이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뭔가 좀 애매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 femoral triangle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촉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동작에서 그 장요근을 스트레칭 할 거라면요. 이렇게 과하게 이 뒤에 있는 다리를 뒤로 빼지 않고 앞다리 90도, 뒷다리 90도 정도만 만들어 주고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리시 프로토콜, 상호 억제 이 원리를 좀 사용하는 거죠. 코어는 중립 자세로 이렇게 허리는 펴서 대요근은 딱 안정적으로 있게 해주고 약간의 이제 글루스에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고 익스텐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힙 익스텐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릎이 아래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힙 익스텐션을 만들려면 이 골반 자체가 전방 경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후방 경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엉덩이 힘을 좀 주니까 약간의 후방 경사는 있겠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 살짝 밀려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살짝 밀려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장골근이 그 늘어나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보면 장요근 채팅창에 보면 뭐 대퇴사두의 느낌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요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femoral triangle. 근데 이런 데가 이제 되고 있다. 이런 데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게 허리를 신전하거나 과하게 골반을 전방 경사시켜서 이 동작들을 수행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는 살짝 힘주고 골반을 앞뒤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짝 그 밀어주려고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으로 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요근 근육들 좀 이완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운동법 볼게요. 이 표에 있는 운동들이 전부고요. 그 논문 보면 이 지금 첫 번째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얘 빼고는 나머지들 다 운동 영상 링크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그래서 휴대폰 PDF로도 클릭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 복습하실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지금 차근차근 하나별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영상은 없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으로 이제 하게 돼요. 이쪽을 좀 좋지 않은 쪽,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쪽 다리를 플렉션, 애비덕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그렇죠? 이렇게 벌려두고 이 무릎에 볼을 갖다 댔죠. 그리고 이 무릎은 이 볼 쪽으로 올리려고 하고 볼은 이 무릎을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요근이 우리가 힙 플렉션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외측으로 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외전의 역할을 하고 힙 플렉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수축되고 컨트롤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femoral triangle에 있는 근육들도 이렇게 되면 같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죠. 살짝 그 외전시키고 플렉션 시키고 외회전 시킨 자세. 장요근 트레이닝 할 때 이 포지션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이소메트릭한 것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응용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했냐면 저는 이제 볼 대신에 클라이언트 분들 뭐 손은 그냥 내리게 했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살짝 저항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안쪽에서 피모럴 트라이앵글 쪽에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났으면 그
스냅핑 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게 장요근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즉 이센트릭 상태에서 그게 잘 돌아가지 못해서 이센트릭의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컨센트릭도 중요하고 아이소메트릭도 중요한데 이센트릭을 좀 강조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좀 져주면서 이 피머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그랬다가 다시 저한테 이제 제 손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랑 운동을 하면서 등척성이랑 신장성이랑 등장성 수축을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요, 보통 되게 이쪽 골반이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안 좋은 쪽이라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이 반대쪽, 지금 이분 기준으로 하면 왼쪽 다리를 올렸죠? 그럼 오른쪽 골반이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뜨기도 하고 머리 쪽으로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 조인트의 유연성, 힙 조인트의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골반이 움직이고, 그렇다 보면 허리까지 같이 움직이게 된 거죠. 사실 다리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얘네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쪽 골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움직임의 보상 패턴들을 방지하려고 제가 손으로 직접 압박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이제 수건 같은 거를 좀 대서 이 수건을 강하게 눌러라, 이런 식으로 큐잉을 주면서 코어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시켜놓고 이 트레이닝을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자세조차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반대쪽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다리 위에 올려놨잖아요. 이 다리의 이 힙 플렉션 각도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좀 덜 올라와도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 고관절이 이렇게 체간이랑 고관절이랑 경첩으로 이렇게 딱 찝히는 현상들이 좀 줄어드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낮은 정도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 이렇게 쿼드플팻이 네발기기 자세거든요. 포인트 닐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쿼드플팻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쿼드가 이제 네 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쿼드플팻 자세에서 이제 이 힙 플렉션을 하는 거. 그럼 이건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거죠. 푸시업 같이 그냥 엎드린 자세에서,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이렇게 밴드 걸어놓고 힙 플렉션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랑 사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비슷한 정도 레벨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약간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건 사람의 개인 편차에 따라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요렇게 한 상태로요, 계속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잖아요.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다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체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리버스예요. 오리진과 인설션을 리버스로 움직이게 해요. 얘는 이렇게 한쪽 의자에 무릎을 대고 힙 플렉션을 시키고, 지금 구두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 걸어 놓고 움직이면서 힙 플렉션 시키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수 위에 딱 올라가서 무릎을 쫙 핀 채로 이 레더를 이렇게 다리로 넘겼다가 돌아왔다 넘겼다 돌아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약간 예측하셨겠지만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점프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 이건 페이지는 뭐 그냥 잠깐 살짝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논문에 나온 내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드버그입니다. 데드버그에서도 이렇게 이 한 다리만 움직이는 샬먼 운동이 데드버그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샬먼 운동도 처음에는 이 뒤꿈치를 다 떼지도 않고요. 이렇게 뒤꿈치를 약간 슬라이딩만 시켜요. 그 다음에 무릎 90도 정도 각도로 무릎 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트파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다 괜찮아지면 이제 무릎을 펴면서 움직이고요. 그러다가 더 괜찮아지면 반대쪽 다리도 들어놓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이 약간 변형된 데드버건데, 지금도 얘 내려갈 때 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요근들의 그 안정성이 조금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자, 이 오른다리 내려갈 때 왼다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가면서 골반이 이렇게 조금 저기 뭐야, 전방 경사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반대쪽 다리를 올려서 후방 경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천장 관절의 움직임이 좋지 못해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다리를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인다는 건 이쪽, 그러니까 즉 이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이 대요근들의 문제나 혹은 이쪽에 글루트의 문제, 대둔근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 운동들이 훨씬 더 그 이전에 조금 더 심한 케이스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적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구두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모멘트 파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길게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무릎을 이렇게 갑자기 E처럼 피지 않는 게 C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보시면 무릎을 피지 않죠. 피지 않고 구부리고 하는 게 이 모멘트 파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피게 되면 모멘트 팔이 굉장히, 지금은 여기 있다가 피면 여기까지 오겠죠. 모멘트 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근육들이 이 수행해내야 되는 이 근력과 이 능력들은 훨씬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적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파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부하를 좀 더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보통 아이소메트릭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되면 특히 스냅핑 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자세가 프로그렉이잖아요. 프로그렉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내릴 때 소리가 많이 났었죠. 내리면서 다리를 필 때, 무릎을 펼 때. 그러니까 즉 이센트릭을 좀 강조하는 트레이닝을 좀 계속해서 시켜주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정리 끝났고 이제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은 없고요. 페이지 2 있는 것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음속을 하고, 네. 뭐 다들 1분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그냥 풀로 같이 보시죠. 음, 음. 이건 뭐 그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면서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뉴트럴을 좀 유지한 채로 이 플렉션의 각도도 힙 조인트도 한 90도 정도, 그 정도만 올라와서 자연스러운 힙 플렉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럼 뭐 얼마나 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쪽 무릎을 뗐어요. 뗐으면 반대쪽이 지지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반대쪽에 지지하는 에비덕터들의 능력이 좋지 못하면 골반은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으로 축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오른다리는 안쪽으로, 이 왼쪽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보상 패턴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쿼드러펫에서는 항상 이 견갑대의 안정성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 코어가 올바르게 안정성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을 수행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운동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험이 조금 많이 부족한 여성분들은 이 포지션이 더 불리할 거예요. 팔에 힘이 없어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밴드도 지금 양 다리에 이제 걸고, 여기서 좀 디테일이 있는데, 에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금 방금 보셨나요? 양쪽 허벅지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허벅지에 걸려 있었지만 무릎 아래쪽으로 좀 내렸죠. 양쪽 허벅지에 걸어놓고 이 운동을 수행하면은 아무래도 허벅지를 이제 허벅지 타면서 계속 올라올 테니까 이 반대쪽 아래쪽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밴드를 내려서 이 동작을 이제 수행해낸 거고요. 음.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누워서 하는 이센트릭 이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인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데드버그 같은 자세에서 무릎을 이제 폈을 때도 뭐 특별히 통증이나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밴드에 저항을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이센트릭을 컨트롤하면서, 네, 이센트릭으로 컨트롤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코어 지금 유지 잘 되면서 굉장히 또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센트릭 운동에서의 중요한 것은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음. 일단 반대쪽 다리 쭉 펴놓고 얘는 당겨놓고 얘를 또 팔을 풀면서 굉장히 천천히 장요근 길이를 줄여놨다가 천천히 풀면서 움직이게 되죠. 음, 네. 그리고 네. 방금 이제 이 쿼드러펫 운동에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 볼게요. 하이플랭크. 이게 훨씬 더 힘들겠죠. 발끝을 대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이렇게 있을 때도 이 발이 올라갈 때 이 골반에 좀 그 틀어짐이나 골반에 좋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 골반은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패턴들을 또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견갑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발에 이렇게 걸 때는 체킹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돌시플렉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돌시플렉션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발목으로 돌시플렉션을 그러니까 정경골근으로 돌시플렉션을 만들기보다는 발가락 신전근들을 사용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과하게 꺾게 돼요. 꺾으면서 발등에 이 밴드를 거는 게 아니라 발가락 쪽에 끌어다가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에 걸 때는 그것까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발가락 신전한다는 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발처럼 여기는 그냥 지지하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신전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사실 땅에 닿지 않는 데잖아요. 근데도 발가락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 논문에서 가장 좋아했던 운동이에요. 체간 유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다리를 이렇게 또 이 양반 다리로 한쪽을 더 올려놓는 이유는 이제 왠지 느낌이 좀 오시죠? 이렇게 해야지 장요근의 어떤 수축 유도하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그러니까 좀 아픈 쪽 다리를 올려두고 몸통을 그대로 이렇게 뒤로 체간 유지를 하면서 뒤로 이렇게 살짝 누워주죠. 근데 이때 이 노는 발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얘도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흔들리면 이 위도 다 흔들리니까 지면을 강하게 잘 누르시면서 의자를 앉았을 때 발바닥이 충분히 지면에 잘 닿을 수 있는 그 높이의 의자를 좀 선택해 주시고, 지금은 여기에서 한 발을 이렇게 올려둔 채로 이분이 외회전을 하셨죠. 이 다리 기준으로. 그리고 그대로 뒤로 누웠지만 이 대각선 라인 기준으로 이 옆으로도 눕게 되면 이쪽 왼쪽 그 장요근은 훨씬 더 잘 늘어나면서
잘 늘어났다가 또 끌어갈 때 얘네들의 힘으로 조금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대로 뒤로 눕는데 이 방향을 살짝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운동을 해보시면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굉장히 잘 나실 거예요. 이 정도 이 코어 안정성이 확보가 되려면 그래도 운동을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있게 혹은 이 피트니스 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 분들이어야 이 동작이 좀 정확하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운동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무릎을 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줬죠. 이런 패턴으로. 내릴 때 천천히 내리죠. 똑같이 이센트릭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쭉 익스텐션 시켰다가 다시 끌어가죠. 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코어가 정말 이 유지되기가 힘들고 이게 또 잘못되면은 이 지지하는 쪽으로 골반이 옆으로 빠지거나 이쪽 골반이 뭐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운동 간에 골반에 막 요동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보상 패턴들을 잘 염두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서서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누워서 시작했다가 엎드리고 앉고 무릎 대고 이제 섰죠. 보통 다른 재활 운동 메커니즘 패턴들도 다 이런 패턴들과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음. 익스텐션 시키고 다시 플렉션.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일단 케이블 머신이나 아니면 이런 밴드 저항 굉장히 좋고요. 혹시 센터에 카이저 머신 아시나요? 운동선수들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부하 조절도 직접 되고 이센트릭 효과도 같이 나거든요. 카이저 머신 있으면 카이저 머신에서 하면 가장 효과 좋습니다. 이게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제가 그 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하라고. 지금은 거의 제자리에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이 디딤발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처음에 스타트 포지션에서부터 이 왼발을 먼저 한 발 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올리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또 뒤로 딛고 그다음에 다시 왼발이 돌아오고 이렇게 움직임을 좀 가해주면 몸이 어찌됐건 중심 이동이 되면서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잘 되면 지금 이 예시처럼 이렇게 가만히 선 자세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면 여기 힙 플렉서들도 힙 플렉서들인데 이 반대다리의 에비덕터들도 죽어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보세요. 이제 모멘트 팔을 최대한 늘려서 무릎을 펴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보수볼 전에는 맨바닥에서 실시할 수 있겠죠. 보수볼 위에 올라가서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이 풍부한 환경에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풍부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킨 채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것도 시켜보면 재밌는 게 안 좋은 쪽은요. 골반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 엄청난 웨이브를 그리면서 막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거의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골반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들어 올리거나 뭐 내리거나 할 때 골반이 위아래로 내려가고 지지하는 쪽 골반은 빠지고 정말 막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동작들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음. 이제 근육들을 잘 늘리면서 트레이닝 시켰으니까 점점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모멘트 팔을 늘려서 또 실시하고 이제 더 빨리 움직이죠. 음, 그다음에 다양한 패턴으로 이제 옆으로도 움직이고 뭐 카리오카 같은 스텝으로 골반을 막 회전시키면서 힙 플렉션도 과도하게 좀 많이 다리를 좀 많이 들면서 힙 플렉션도 과도하게 만들면서 트레이닝 시켜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플라이오메트릭과 결합시켜서 네, 마지막 운동이 들어가게 되죠. 이건 잘 못하네요. 네, 이렇게 턱 점프도 뭐 하고. 오케이. 네. 사실 뭐 이 뒤에 소개해드린 다이나믹 앤이 코디네이션 운동이나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봤던 앞쪽 그리고 뭐 중간에 있던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건 이걸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과 이 영상에는 없었던, 잠깐 넘어가면 어차피 PPT를 켜야 되니까요. 영상에는 없었던 이 운동 있죠. 요거까지 같이 두 개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아, 트레이닝을 해보시면은 훨씬 효과가 좀 좋을 겁니다. 오늘 마음속으로는 4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1시간 했네요. 난 왜 이걸 못하지?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네. 이거 꼭 써보세요. 지금 스냅핑 힙으로 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골반이나 고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해보시면 그냥 약간 요 포지션 있죠? 요 포지션만 양쪽을 해보면 갑자기 한쪽 골반이 막 휙 떨어지거나 휙 움직이거나 한쪽이 되게 불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혹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때 요런 운동들, 요런 운동 같이 실시하면 훨씬 효과가 그 좋을 겁니다. 네네. 골, 골반 후방 경사, 골반 중심 전방 이동, 햄스트링 단축. 골반, 이 시티드 니어 동작시. 통증이 정선 선생님 통증이 지금 이 피머럴 앵글 있는 이 부위에서 지금 나오는 건가요? 아하. 네네. 그럼 우선 골반에 지금 후방 경사가 있고 플랫백이. 이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 파이버로 FA 저기 플렉션, 애비덕션 그리고 엑스턴 로테이션 지금 이런 상태로 한번 했을 때 그 아픈 쪽이 만약 왼쪽이라고 하면 그분이 왼쪽이 아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골반이 회전이 좀 더 심하거나 이런 것들 체킹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토마스 테스트와 이렇게 장요근 MMT 통해서 조금 더 장요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근육들의 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관절 중심화. 그래서 장요근 트레이닝과 등근 트레이닝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제가 혹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게 외전근들의 그 기능들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둔근과 외전근들 언급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장요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냅핑 힙을 잡아내고 이쪽에 있는 통증들을 잡아내려면 외전근이랑 둔근 트레이닝을 이 장요근 트레이닝 시킬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편은 아마 외전근과 둔근 트레이닝으로 갈 것 같아요.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네.
리버스 노르디컬. 리버스 노르디컬? 리버스 노르디컬이 네네. 근데 리버스 노르디컬이 3랑 그 비슷한 동작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리, 지금 페이스 3랑 비슷한 동작처럼 보이긴 하는데, 리버스 노르디컬은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이 고관절은 힙 익스텐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이 영향을 끼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힙 플렉션과 힙 익스텐션 상황을 만들면서 이센트릭과 컨센트릭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힙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오픈 키네틱 체인이 아니라 클로즈드 키네틱 체인으로 움직이면서 운동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관절 외회전이나 방향 전환 시. 네네, 혜람 선생님. 지금 딱 그겁니다. 지금 딱 이거예요. 음. 이쪽 지금 그 방금 보셨던 피모럴 트라이앵글 쪽에서 이쪽 근육들이, 그러니까 지금 골반이 틀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골반이 이쪽들이 좀 좁혀져 있는 거예요. 닫혀서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리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이게 좀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면 이렇게 자세를 했을 때 이 고관절이, 이 왼쪽 고관절이 유연하지 못하니까 골반이랑 허리 쪽을 막 이제 움직이면서 이 패턴들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는 이 피모럴 트라이앵글에 있는 근육들의 이 같이 이센트릭 신장이 되는 이 능력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했던 내용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기 정 선생님이 물어보신 경우는 지금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어떤 움직임에서든 다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지금 장요근 트레이닝도 장요근 트레이닝인데 여기서는 먼저 뒤쪽 신전근들 햄스트링, 둔근, 척추기립근 얘네들의 밸런스를 먼저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제 그만할래요. 저 또 뒤에 드림메이커 선생님들이랑 회의해야 돼가지고, 네, 체력을 조금 아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3편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근과 외전근 트레이닝까지 해서 마무리 딱 제대로 지어야죠. 네, 다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랑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저희 카톡방에 피드백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